대운의 일상은 늘 고단했다. 그녀는 낮에는 명문대학에서 고대 역사학을 전공하는 학생이었지만 등록금과 생활비를 벌기 위해 밤에는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웨이트리스로 일해야 했다. 그녀의 수입은 늘 빠듯했지만 그녀는 자신보다 더 어려운 이들을 외면하지 않았다. 그녀는 레스토랑에서 남은 음식이나 재료들을 몰래 싸들고 나와 동네의 길고양이들에게 나눠주었다. 또한 학교가 끝나면 곧장 동네의 낡은 공부방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어려운 환경 때문에 학원비를 내지 못하는 어린아이들이 많았다. 대우는 말없이 아이들에게 역사를 가르쳐주고 고대 문화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들려주었다.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는 대운에게 잠시나마 현실의 무게를 잊게 해주었다. 어느 날 그녀는 거리에서 구걸하는 노인을 발견했다. 노인의 손에는 동전 몇 개만이 들려 있었다. 대우는 망설임 없이 노인에게 다가가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두툼한 지폐를 건넸다. 노인은 그녀에게 고맙다는 인사 한마디 없이 눈물을 글썽였지만 대우는 그저 흐뭇한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그녀의 선행은 늘 아무도 모르게 이루어졌다. 대운의 목에는 낡고 빛바랜동 목걸이가 걸려 있었다. 목걸이의 작은 펜던트에는 신비로운 이집트 상형 문자 안키가 섬세하게 새겨져 있었다. 그것은 그녀의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남긴 유일한 유품이었다. 어머니는 생전에 저명한 고고학자이자 고대 문명 연구의 대가로 알려져 있었지만 대운에게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그녀는 다운에게 이 목걸이를 주며 이것은 너의 길을 밝혀줄 것이며 동시에 세상의 모든 역사와 지혜를 꿰뚫어 보는 눈이 될 것이다. 라는 알 수 없는 말을 남겼을 뿐이었다. 다운은 가끔 목걸이에서 희미한 온기가 느껴지는 것을 알아챘지만 그것은 그저 오래된 금속의 특성이라고 치부했다. 목걸이와 함께 대운의 가방 속에는 낡은 가죽 표지에 작은 수첩이 항상 들어있었다. 수첩 안에는 빼곡한 글씨와 복잡한 다이어그램들이 가득했다. 그것은 고대 문명 해석, 유물 분석, 그리고 역사적 패턴 예측에 대한 내용들이었다. 마치 세계적인 고고학자가 작성한 듯한 내용이었지만 대운은 이 수첩의 존재를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그녀는 밤늦도록 이 수첩을 들여다보며 자신만의 이론을 정립하곤 했다. 그녀는 자신이 왜 이런 복잡한 역사와 고고하게 매료되는지, 그리고 왜 이런 통찰력을 가지게 되었는지 명확히 설명할 수 없었다. 그저 어릴 적 어머니가 그에게 고대 문명의 신비와 인류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고 그녀의 귀에는 그 이야기들이 마법처럼 들렸을 뿐이었다.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 다운에게 나는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숨어 살았다. 너는 나처럼 되지 마라. 너의 지혜를 세상에 드러내라. 약속해다오. 라는 말을 남겼었다. 대운은 종종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녀는 늘 거대하고 신비로운 고대 유적 속에 서 있었다. 그곳은 마치 세상의 모든 역사와 비밀이 한눈에 보이는 듯한 곳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귓께는 알 수 없는 목소리가 속삭였다. 발굴, 해석, 그리고 너의 사명. 그 목소리는 그녀에게 깊은 사명감을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불안감을 주기도 했다. 수진이 일하는 고급 레스토랑은 최근 대규모 해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중요한 계약을 앞두고 있었다. 이 계약은 레스토랑 그룹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거래였고 성공하면 레스토랑 그룹은 단숨에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었다. 그녀는 최종 계약 논의를 위한 특별 만찬에서 웨이트리스로 배정되었다. 만찬에는 레스토랑 그룹의 CEO와 임원들 그리고 해외 투자자들이 참석했다.
그중 레스토랑 그룹의 CEO인 최진우, 초이진우 억만장자는 50대 중반의 중년 남성으로 자수성가한 인물이자 언론에서는 예술과 역사를 사랑하는 컬렉터로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는 돈과 명예를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탐욕스러운 인물이었다. 그는 이번 만찬에서 중요한 박물관 건립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유치하려 했고, 상대는 까다로운 유럽의 학자이자 투자자였다. 최 억만장자는 자신의 역사 지식을 과시하며 상대를 압도하려 했다. 만찬이 시작되고 최 억만장자는 해외 투자자들과 능숙하게 대화를 나눴다. 그때 한 투자자인 강민서 교수님이 난해한 고대 이집트 상형 문자 문구를 읊조리며 최 억만장자에게 해석을 요청했다. 강 교수님은 언어와 역사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가진 인물로 상대방의 실력을 시험하는 것을 즐겼다. 최 억만장자는 당황했다. 그는 고대 이집트 상형 문자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다. 레스토랑의 통역사도 잠시 주춤했다. 만찬장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어색해졌다. 대우는 테이블 옆에서 와인을 따르다가 그들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다. 그녀는 강민서 교수님이 읊조린 문구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했다. 그것은 고대 이집트 파라오 시대의 비문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나서서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자신은 그저 한낱 웨이트리스에 불과했다. 그때 최진우 억만장자가 그녀의 존재를 발견했다. 그는 다은의 소박한 옷차림과 그녀의 표정을 보고는 비웃었다. 어이, 웨이트리스, 혹시 그 문구의 뜻을 아나? 하하하. 당신 같은 사람이 고대 이집트 상형 문자를 알 리 없겠지. 그저 음식이나 날라. 쓸데없는데 신경 쓰지 말고. 예술과 역사는 당신 같은 사람과는 거리가 멀어.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경멸과 조롱이 담겨 있었다. 그는 대운을 아무것도 모르는 하인으로 취급했다. 그는 대운에게 망신을 줘서 자신의 우월함을 과시하려 했다. 대운의 얼굴은 창백해졌지만 그녀는 애써 분노를 억눌렀다. 그녀의 목에 걸린 동목걸이가 희미하게 따뜻한 온기를 내뿜는 것을 느꼈다. 어머니의 유언이 귓가에 맴도는 듯했다. 너의 지혜를 세상에 드러내라. 대표님, 제가 그 문구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님의 해석은 오류가 있습니다. 대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최진우 억만장자는 다은의 단호한 태도에 더욱 불쾌감을 느꼈다. 좋습니다. 그렇게까지 고집을 부린다면 어디 한번 보시죠. 이 만찬이 끝나면 당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인재인지 제가 직접 보여주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기대를 했는지 깨닫게 해드리죠. 당신의 모든 허세는 사라질 겁니다. 그의 눈에는 아기가 번뜩였다. 그는 대운을 공개적으로 망신시키고 이번 만찬의 모든 공로를 자신이 차지하겠다고 다짐했다. 대운의 평범했던 웨이트리스의 삶은 이렇게 잔혹하고도 갑작스럽게 막을 내렸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숨어 지내는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을 비웃는 세상을 향해 자신의 능력으로 맞서 싸워야 하는 전사가 되었다. 이 만찬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모든 것을 건 절박한 생존 싸움이자 어머니의 유언을 지키는 길이었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이 싸움이 그녀의 숨겨진 재능을 깨우고 그녀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대한 운명의 시작이라는 것을. 최진우 억만장자의 조롱 섞인 말은 김대훈의 심장을 차갑게 얼어붙게 했다. 그녀는 텅 빈 만찬장 복돼서 홀로 몇 시간을 기다렸다. 창밖의 풍경은 해가 지고 밤이 되어 레스토랑의 화려한 불빛으로 변해갔지만 그녀의 마음속은 여전히 잿빛이었다. 내가 왜 이곳에 왔을까? 그저 망신만 당하고 돌아가는 건 아닐까?
불안감과 함께 후회감이 그녀를 덮쳐왔다. 그녀는 자신의 평범한 외모와 웨이트리스라는 신분이 이런 고급 레스토랑의 문턱을 넘을 수 없다는 현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대학 등록금과 어머니의 유언이 자꾸만 뇌리를 스쳤다. 밤늦게 최진우 억만장자가 만찬장을 나왔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과 함께 비열한 승리감이 어려 있었다. 그는 다은을 발견하고는 콧방귀를 뀌었다. 김다은 씨, 아직도 계셨습니까? 저는 당신이 진작 포기하고 돌아갔을 줄 알았는데 정말 끈질기시군요.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시간 낭비는 이제 그만하시죠. 당신 같은 분이 우리 레스토랑의 만찬에 끼어든다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내일 브리핑은 단순한 형식일 뿐이니 괜히 오셔서 망신당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고대 이집트 상형 문자에 고자도 모를 겁니다. 그의 말은 칼날처럼 대운의 가슴을 찔렀다. 그녀는 자리에 굳게 섰다. 손에는 땀이 흥건했다. 그녀의 눈가에는 뜨거운 눈물이 맺혔지만 그녀는 애써 참았다. 그녀의 뇌리에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남긴 유언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다운아, 절대 포기하지 마라. 진정한 강함은 네 안에 있다. 네 안의 지혜를 세상에 드러내라. 그리고 그녀의 목에 걸린 동목걸이가 희미하게 따뜻한 온기를 내뿜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마치 어머니의 영혼이 그녀에게 용기와 힘을 불어넣어 주는 듯했다.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대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단호하게 말했다. 이 만찬은 저에게 모든 것입니다. 저는 제 능력으로 제가 이 자리에 합당하다는 것을 증명할 겁니다. 제 어머니의 자존심을 걸고 당신의 오만함을 꺾을 겁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최진우 억만장자는 대운의 단호한 태도에 더욱 불쾌감을 느꼈다. 좋습니다. 그렇게까지 고집을 부린다면 어디 한번 보시죠. 내일 아침 9시 본사 회의실로 오십시오. 그곳에서 당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인재인지 제가 직접 보여주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기대를 했는지 깨닫게 해드리죠. 당신의 허세는 사라질 겁니다. 그의 눈에는 아기가 번뜩였다. 그는 다운을 공개적으로 망신시키고 이번 계약의 모든 공로를 자신이 차지하겠다고 다짐했다. 대우는 휘청거리는 발걸음으로 레스토랑을 나섰다. 밖은 이미 깊은 밤이었고 차가운 바람이 그녀의 몸을 감쌌다. 그녀의 마음은 절망과 분노로 뒤섞여 있었다. 최진우 억만장자의 조롱과 위협은 그녀의 가슴을 짓눌렀다. 그녀는 정말로 이대로 무너져야 하는 걸까? 그녀의 눈앞은 캄캄했다. 평범했던 웨이트리스의 삶은 최진우 억만장자의 조롱과 함께 산산조각났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내일의 브리핑은 그녀의 삶을 건 마지막 싸움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대우는 곧장 책상에 앉아 낡은 수첩을 펼쳤다. 그 안에는 그녀가 밤낮으로 연구했던 고대 역사학 이론과 복잡한 고대 언어 분석 모델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녀는 수첩 속의 다이어그램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고대 이집트 상형 문자 문구의 구조, 강민서 교수님이 던진 질문에 숨겨진 의도, 그리고 최억만장자가 추진하는 박물관 건립 프로젝트의 숨겨진 비리가 복잡한 숫자들과 흐름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내면에 숨겨진 특별한 능력을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다. 어머니의 유품인 목걸이와 수첩, 그리고 그녀의 꿈들이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의 목에 걸린 동목걸이가 희미하게 따뜻한 빛을 내뿜기 시작했다. 목걸이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이 수첩을 비추자 그녀의 눈에는 수첩 속에 숨겨진 또 다른 선들과 연결고리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마치 복잡한 역사의 영혼을 보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활용하여 고대 이집트 상형 문자 문구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최진우 억만장자의 모든 움직임을 예측하며 그의 숨겨진 비리와 불법적인 거래 계획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 나갔다. 그녀의 눈에는 최억만장자가 뇌물을 받고 박물관 프로젝트를 통해 불법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모습이 생생하게 그려졌다. 그녀는 밤늦도록 브리핑에서 발표할 내용을 준비했다. 그녀는 고대 이집트 상형 문자 문구의 완벽한 해석뿐만 아니라 박물관 건립 프로젝트에 숨겨진 비리를 폭로하고 투명하고 진정한 역사 보존을 위한 혁신적인 계획을 제안할 예정이었다. 특히 그녀는 최진우 억만장자가 무시했던 자신의 평범한 외모를 역이용하여 그를 궁지로 몰아넣을 계획을 세웠다. 그녀의 손은 쉴 새 없이 움직였지만 그녀는 피곤을 느낄 새도 없었다. 이 브리핑은 그녀의 재능을 증명하는 것 이상의 의미였다. 그것은 그녀의 존재 이유를 찾는 과정이었고 어머니의 유언을 지키는 길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직 진실과 자신이 해야 할 일만이 존재했다. 새벽녘 대우는 잠시 준비를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동이 터오르는 하늘은 잿빛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희미한 희망의 빛이 떠올랐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이 브리핑이 그녀의 숨겨진 재능을 깨우고 그녀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대한 운명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녀는 이제 자신을 비웃는 세상을 향해 자신의 지혜로 정면으로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두 번째 봄은 이렇게 비장하고도 찬란한 방식으로 시작되고 있었다. 레스토랑 그룹 본사 회의실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특별 브리핑이 열리는 자리였다. 해외 투자자들과 그룹의 핵심 임원들이 거대한 원형 테이블 주위에 앉아 있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기대감과 불안감이 뒤섞여 있었다. 회의실 중앙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에는 레스토랑 그룹의 해외 진출 전략이 번개처럼 번쩍이고 있었다. 다우는 낡은 웨이트리스 유니폼 차림으로 회의실 한쪽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지만 심장은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최진우 억만장자는 말끔한 슈트를 차려입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연단에 섰다. 그는 레스토랑 그룹의 CEO 자격으로 브리핑을 진행했다. 안녕하십니까, 최진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저희 레스토랑 그룹의 글로벌 시장 진출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혁신적인 서비스와 뛰어난 맛으로 전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을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우렁찼고 그는 마치 모든 공로를 자신이 차지하려는 듯 거만하게 행동했다. 그는 브리핑 내내 자신의 뛰어난 역사 지식을 과시하며 고대 문명에 대한 유창한 설명을 이어갔다. 그의 옆에는 해외 투자자인 강민서 교수님이 흥미로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강 교수님은 최억만장자가 유창한 역사 지식을 구사하는 것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브리핑이 거의 끝나갈 무렵 최진우 억만장자는 스크린에 글로벌 성공 전략이라는 문구를 띄우며 말했다. 보십시오. 우리는 완벽한 전략으로 전 세계 시장을 석권할 것입니다. 이런 계획은 오직 저만이 구상할 수 있습니다. 김대훈 씨, 당신 같은 사람이 감히 넘볼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는 승리감에 찬 미소를 지으며 다운을 흘끗 보았다. 그의 눈에는 노골적인 조롱이 담겨 있었다. 내까짓게 뭘 안다고 감히 끼어들어 결국 모든 건 나의 계획대로 될 거야. 그 순간 다운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의 몸은 지난밤의 피로로 지쳐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의 목에 걸린 목걸이가
희미하게 진동하기 시작했다. 잠시만요, 대표님. 대운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속에 담긴 진정성은 웅성거리던 회의실을 침묵시켰다. 저는 최진우 대표님의 발표에 몇 가지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진우 억만장자는 어이없다는 듯이 코웃음을 쳤다. 무슨 황당한 소리를 하는 겁니까? 당신이 뭘 안다고 감히 이 자리에서 그런 말을 합니까? 당장 앉으시오. 당신의 말은 더 이상 들을 가치도 없어.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분노와 함께 그를 모욕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었다. 회의실 안에 다른 임원들도 최 억만장자의 편을 들며 웅성거렸다. 저 웨이트리스가 감히 대표님께 대들어 바로 그 순간이었다. 최진우 억만장자의 비웃음이 다운의 귓가를 파고드는 순간 다운의 몸속에서 알 수 없는 뜨거운 기운이 솟구쳐 올랐다. 그녀의 동목걸이가 강렬하게 빛나기 시작했고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대형 스크린에 나타난 글로벌 진출 전략에서 희미한 빛의 잔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것은 마치 언어 속에 숨겨진 문화적 오류나 시장 분석의 결함처럼 보였다. 그녀의 눈에만 보이는 진실의 표식이었다. 대표님, 당신의 글로벌 진출 전략에는 치명적인 역사적, 문화적 오류가 존재합니다. 특히 이 부분의 박물관 프로젝트는 고대 이집트 상형 문자를 잘못 해석하여 현지 문화에 심각한 모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 문제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숨기려 했습니다. 대우는 대형 스크린에 나타난 마케팅 전략의 특정 문구를 가리켰다. 그녀의 목걸이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이 스크린에 닿자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던 미세한 언어적 뉘앙스와 문화적 충돌 지점들이 푸른빛으로 선명하게 드러났다. 또한 당신이 말하는 역사적인 통찰력은 단순한 암기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역사는 그 속에 담긴 문화와 시대 정신을 이해할 때 비로소 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크린에는 최진우 억만장자가 고대 이집트 상형 문자를 잘못 해석하여 박물관 건립 프로젝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뮬레이션 영상이 나타났다. 이어서 최 억만장자가 해외 파트너와 은밀히 만나 비자금을 주고받으며 불법적인 계약을 체결하는 장면, 그리고 그들이 주고받은 비자금 내역까지 투명하게 드러났다. 대우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확신에 차 있었고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그녀는 레스토랑 그룹의 모든 비리, 최 억만장자가 해외 사업을 추진하며 저지른 불법적인 행위, 그리고 그의 오만한 역사 지식이 오히려 사업에 독이 되고 있다는 점까지 낱낱이 파헤쳤다. 모든 데이터는 물 흐르듯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최진우 억만장자의 모든 음모를 낱낱이 고발하고 있었다. 그녀의 분석은 전문 역사학자의 브리핑보다 훨씬 명확하고 설득력이 있었다. 이것은 말도 안 돼. 최진우 억만장자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의 눈은 공포와 분노로 가득 찼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스크린을 향해 달려들었다. 저건 조작이야 사기라고 당장 꺼라. 그러나 다운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목걸이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을 회의실 벽면에 설치된 모든 전광판과 디지털 패널로 확장시켰다. 그러자 회의실 전체가 다운이 투영하는 진실의 빛으로 가득 찼다. 모든 패널에는 최 억만장자의 음모가 담긴 데이터와 증거들이 동시에 나타났다. 최 억만장자가 레스토랑 그룹의 자금을 횡령하고 불법적인 거래를 통해 이득을 취하는 모습, 그리고 그가 해외 파트너들과 은밀히 만나 비리를 저지르는 장면까지 모든 것이 실시간으로 투영되었다. 저는 이 모든 진실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도 보게 될 것입니다. 대운의 목소리는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최진우 억만장자는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몸이 굳어버렸다. 그의 눈은 공포에 질려
미친 듯이 흔들렸다. 그가 필사적으로 숨겨왔던 모든 추악한 진실들이 백일에 드러난 것이다. 그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렸다. 회의실 내 분위기는 경악과 충격으로 가득 찼다. 웅성거리던 소리는 완전히 멈췄고 모든 이들은 다은이 보여준 기적 같은 광경에 압도되었다. 처음에는 의심하던 사람들의 눈빛은 경외감과 함께 분노로 타올랐다. 말도 안 돼, 저 웨이트리스가 진짜 고고학 천재였어. 최진우 억만장자가 저런 파렴치한 짓을 저질렀다고 당장 체포해라. 박물관 건립이 문제가 아니었어. 비리였잖아. 환호성과 함께 뜨거운 박수 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다. 강민서 교수님은 다은을 보며 눈물을 글썽였다. 그는 다은의 손을 잡았다. 김다은 씨, 당신은 정말...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 순간 미리 잠복해 있던 검찰 수사관들이 회의실로 들이닥쳤고 최진우 억만장자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결국 붙잡혔다. 그의 비명소리가 회의실에 메아리쳤다. 그의 탐욕과 거짓은 결국 그들 자신을 집어삼켰다. 대우는 스크린을 보았다. 모든 진실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었다. 그녀는 해냈다. 자신을 비웃던 모든 이들 앞에서 그녀는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을 증명했다. 그녀는 최진우 억만장자의 비리를 밝혀냈고 레스토랑 그룹의 해외 진출 전략의 문제점을 세상에 폭로했다. 그녀의 승리는 단순한 한 웨이트리스의 성공을 넘어섰다. 그것은 진실과 지혜가 불의와 탐욕을 압도했음을 보여주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그녀의 눈에 비친 빛은 이제 혼란 속에서 길을 잃은 모든 이들에게 희망의 등대가 될 것이었다. 레스토랑 그룹 본사 회의실에서의 충격적인 발표 이후 김대훈을 둘러싼 상황은 급변했다. 언론은 더 이상 그녀를 평범한 웨이트리스로 취급하지 않았다. 대신 고고학 천재, 미래를 보는 눈과 같은 자극적인 헤드라인으로 그녀의 이야기를 다루기 시작했다. 대중의 시선은 호기심과 함께 기대감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이 모든 관심은 동시에 대훈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왔다. 레스토랑 그룹의 최진우, 초이진우, 억만장자는 분노에 휩싸였다. 그의 오만함은 산산조각 났고 그 자리를 다은에 대한 증오와 두려움이 채웠다. 그는 다은의 능력이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직감했다. 저 웨이트리스는 뭔가 위험해. 내 모든 것을 망칠 수 있어. 최억만장자는 자신의 변호사들을 동원하여 대훈의 모든 것을 파헤치고 그녀의 능력을 사기 또는 정신병으로 몰아갈 것을 지시했다. 그는 언론을 이용해 대훈을 관심병 환자, 조작 전문가로 둔갑시키려 했다. 그의 손아귀에는 여전히 재력과 권력이 있었다. 해외 투자자 강민서 교수님은 대은의 발표 이후 그녀의 능력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는 다은이 진정으로 레스토랑 그룹을 구할 인재라고 믿었지만 현재 회사 내부에서 최진우 억만장자와 그를 비호하는 세력의 압력이 거세지면서 그를 공개적으로 옹호하기 어려웠다. 그는 다은에게 조심하라는 경고를 하면서도 은밀히 그녀를 지원할 방법을 모색했다. 그는 다은이 홀로 이 모든 압력을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에 안타까움을 느꼈다. 레스토랑 그룹 이사회는 최진우 억만장자의 주장에 따라 다은에 대한 재검증 절차를 시작했다. 그의 방해 공작은 계속되었다. 그는 다은이 외부 전문가들과 접촉하는 것을 막았고 그녀의 개인 정보를 빼돌려 언론에 유출하려 했다. 다은은 홀로 이 모든 거대한 세력에 맞서 싸워야 했다. 그녀의 주변은 온통 고독과 압박감으로 가득했다. 그녀를 지지했던 몇몇 동료 웨이트리스들은 최진우 억만장자의 지속적인 위협에 못 이겨 결국 멀어져 갔다. 다은의 마음은 더욱 지쳐갔다. 결국 이사회는 다은에게 궁극의 시험을 내렸다.
최진우 억만장자와 그의 세력이 주장하는 박물관 건립 프로젝트의 문제점을 해결할 결정적인 해결책을 24시간 내에 제시하라는 것이었다. 그렇지 않으면 이사회는 대운을 완전히 배제하고 레스토랑 그룹의 해외 진출 프로젝트를 폐기할 수밖에 없다고 통보했다. 이것은 사실상 대운에게 내려진 마지막 통첩이었다. 24시간입니다. 김대훈 씨, 24시간 안에 박물관 건립 프로젝트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할 결정적인 방안을 가져오지 못한다면 우리는 당신의 주장을 허황된 망상으로 간주할 것이며 당신은 회사 기밀 유출 및 명예훼손죄로 처벌받게 될 것입니다. 이사회 관계자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의 눈에는 이미 승리가 확정된 듯한 오만함이 가득했다. 그는 이 최후 통첩이 대운을 완벽하게 무너뜨릴 것이라고 확신했다. 대운은 침묵했다. 24시간 안에 박물관 건립 프로젝트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최진우 억만장자의 음모를 파헤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게다가 그들은 모든 증거를 완벽하게 숨겼을 것이 분명했다. 그녀의 전화는 감청당했고 그녀의 아파트 주변에는 수상한 차량들이 배회했다. 그녀는 외부와의 모든 연락이 끊겼고 자신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주변은 온통 고독과 압박감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밤늦도록 낡은 수첩을 펼쳐들고 사건 관련 자료들을 분석했다. 그녀의 목에 걸린 동목걸이는 희미하게 빛났지만 그녀의 마음은 답답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이 거대한 압박감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믿었지만 수첩이 없으니 온전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다. 그녀는 외로운 싸움이었다. 그녀는 문득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자신에게 남겼던 말을 떠올렸다. 네 안에는 세상을 움직일 지혜가 있지만 그것은 동시에 너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저주가 될 수도 있다. 진정으로 그 힘을 사용하려면 너만의 빛을 찾아야 한다. 빛이라니 대체 무슨 빛을 말하는 걸까? 수첩 없이도 그 빛을 찾을 수 있을까? 대우는 혼란스러웠다. 대우는 지친 몸을 이끌고 아파트를 나섰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고 도시의 불빛은 여전히 밝았다. 그녀는 익숙하게 밤거리를 걷다. 문득 발걸음을 멈췄다. 그녀의 눈에 도시 곳곳에 설치된 CCTV 카메라들이 들어왔다. 그 카메라들은 마치 보이지 않는 눈처럼 도시의 모든 움직임을 기록하고 있었다. 그녀의 동목걸이가 강렬하게 빛나기 시작했고 목걸이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이 CCTV 카메라들을 비추자 그녀의 눈에는 카메라 속에 기록된 미세한 데이터 흔적이 보였다. 그것은 최진우 억만장자가 박물관 건립 프로젝트의 약점을 고의로 유출하고 해외 파트너와 은밀히 접촉했던 장면. 그리고 그가 비자금을 조성했던 증거까지도 명확하게 보여주는 진실의 잔상이었다. 그녀의 능력은 단순한 분석을 넘어 시각적으로 과거의 흔적을 드러낼 수 있는 경지에 이르고 있었다. 대우는 그제야 빛의 의미를 깨달았다. 그녀의 목걸이에서 나오는 빛은 단순히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것을 넘어 진실을 투영하는 빛깔이었다. 그녀는 그 빛을 통해 최진우 억만장자의 모든 음모를 폭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직감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 파손된 서류나 조작된 전산망이 아닌 눈앞에 펼쳐지는 시각적인 증거가 필요했다. 그녀는 다시 수첩을 펼쳤다. 그녀의 손은 빠르게 움직였다. 그녀는 최진우 억만장자가 의도적으로 숨긴 비자금 흐름, 그의 다음 불법 사업 계획, 그리고 해외 파트너와의 불법적인 거래에 대한 단서들을 시각화할 방법을 고민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복잡한 고고학 모델과 자신의 특별한 능력이 결합되어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그녀는 도시의 모든 전산 시스템을 활용하여
자신의 분석을 현실에 투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사회 회의실에 대형 스크린, 그리고 레스토랑 그룹의 모든 전광판까지도 그녀의 무기가 될 수 있었다.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갔다. 밤은 깊어졌고 대우는 잠시도 눈을 붙이지 않았다. 그녀는 다음 날 아침 브리핑이 열릴 본사 회의실로 향했다. 그곳은 그녀의 운명을 결정지을 최후의 전장이 될 것이었다. 그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어머니의 유언, 그리고 그 안에 잠재된 특별한 능력이 그녀를 지탱하고 있었다. 새벽녘, 대우는 낡은 웨이트리스 유니폼 차림으로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섰다. 회의실 안에는 이미 최진우 억만장자와 그의 변호인단, 그리고 강민서 교수님을 포함한 해외 투자자들이 앉아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대운을 향해 있었다. 최진우 억만장자의 눈에는 승리감과 함께 조롱이 담겨 있었다. 강민서 교수님의 눈빛에는 불안감과 희미한 기대가 교차했다. 대운의 얼굴은 피곤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했다. 그녀는 이 자리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싸워야 했다. 그녀는 모든 편견 앞에서 진실의 빛을 밝혀내야만 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다. 레스토랑 그룹 본사 회의실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최진우 억만장자는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시계탑의 시침이 정고를 가리키는 것을 확인했다. 김다은 씨, 이제 24시간이 지났습니다. 박물관 건립 프로젝트 모든 문제점을 해결할 결정적인 방안을 가져오셨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주장이 허황된 망상으로 간주될 것이며 모든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승리감과 함께 조롱이 가득했다. 강민서 교수님을 포함한 해외 투자자들은 불안감 속에서도 최 억만장자의 말을 경청했다. 숨막히는 순간 다운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의 얼굴은 피곤했지만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의 목에 걸린 동 목걸이가 희미하게 진동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연단 중앙의 마이크를 잡았다. 최진우 대표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저는 오늘 박물관 건립 프로젝트에 숨겨진 치명적인 문제점과 당신의 모든 비리를 밝혀낼 증거를 제시할 것입니다. 최진우 억만장자가 코웃음을 쳤다. 여전히 허황된 망상만 늘어놓는군. 증거 없는 주장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당장 앉으시오. 당신의 말은 더 이상 들을 가치도 없어. 증거는 제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의 눈에도 보일 것입니다. 대우는 단호하게 외쳤다. 그녀는 자신의 목에 걸린 동 목걸이를 높이 들었다. 목걸이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렬한 푸른빛이 회의실 중앙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을 향했다. 찌지직 하는 소리와 함께 스크린에서 미세한 스파크가 튀었다. 그리고 거짓말처럼 스크린 위에 복잡한 데이터와 박물관 프로젝트 내부의 잔상들이 3D 홀로그램처럼 떠올랐다. 그것은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었다. 대운의 동 목걸이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은 마치 살아있는 에너지처럼 숫자와 이미지들을 엮어냈고 다운의 목소리에 맞춰 그 모든 정보가 실시간으로 시각화되었다. 대운은 스크린에 떠오른 복잡한 프로젝트 계획의 특정 지점을 가리켰다. 최진우 대표님, 당신의 박물관 건립 프로젝트는 고대 이집트 상형 문자를 잘못 해석하여 현지 문화에 심각한 모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 문제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숨기려 했습니다. 이 데이터는 그 모든 증거를 보여줍니다. 스크린에는 최진우 억만장자가 고대 이집트 상형 문자를 잘못 해석하여 박물관 건립 프로젝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뮬레이션 영상이 나타났다. 이어서 최 억만장자가 해외 파트너와 은밀히 만나 비자금을 주고받으며 불법적인 계약을 체결하는 장면. 그리고 그들이 주고받은 비자금 내역까지 투명하게 드러났다.
대우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확신에 차 있었고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그녀는 레스토랑 그룹의 모든 비리, 최 억만장자가 해외 사업을 추진하며 저지른 불법적인 행위, 그리고 그의 오만한 역사 지식이 오히려 사업에 독이 되고 있다는 점까지 낱낱이 파헤쳤다. 모든 데이터는 물 흐르듯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최진우 억만장자의 모든 음모를 낱낱이 고발하고 있었다. 그녀의 분석은 전문 역사학자의 브리핑보다 훨씬 명확하고 설득력이 있었다. 이것은 말도 안 돼. 최진우 억만장자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의 눈은 공포와 분노로 가득 찼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스크린을 향해 달려들었다. 저건 조작이야, 사기라고 당장 꺼라. 그러나 다효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목걸이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을 회의실 벽면에 설치된 모든 전광판과 디지털 패널로 확장시켰다. 그러자 회의실 전체가 다연이 투영하는 진실의 빛으로 가득 찼다. 모든 패널에는 최 억만장자의 음모가 담긴 데이터와 증거들이 동시에 나타났다. 최 억만장자가 레스토랑 그룹의 자금을 횡령하고 불법적인 거래를 통해 이득을 취하는 모습, 그리고 그가 해외 파트너들과 은밀히 만나 비리를 저지르는 장면까지 모든 것이 실시간으로 투영되었다. 저는 이 모든 진실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도 보게 될 것입니다. 대원의 목소리는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최진우 억만장자는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몸이 굳어버렸다. 그의 눈은 공포에 질려 미친 듯이 흔들렸다. 그가 필사적으로 숨겨왔던 모든 추악한 진실들이 백일에 드러난 것이다. 그들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렸다. 회의실 내 분위기는 경악과 충격으로 가득 찼다. 웅성거리던 소리는 완전히 멈췄고 모든 이들은 다은이 보여준 기적 같은 광경에 압도되었다. 처음에는 의심하던 사람들의 눈빛은 경외감과 함께 분노로 타올랐다. 말도 안 돼, 저 웨이트리스가 진짜 고고학 천재였어. 최진우 억만장자가 저런 파렴치한 짓을 저질렀다고 당장 체포해라. 박물관 건립이 문제가 아니었어. 비리였잖아. 환호성과 함께 뜨거운 박수 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다. 강민서 교수님은 다운을 보며 눈물을 글썽였다. 그는 다운의 손을 잡았다. 김대훈 씨, 당신은 정말...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 순간 미리 잠복해 있던 검찰 수사관들이 회의실로 들이닥쳤고 최진우 억만장자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결국 붙잡혔다. 그의 비명소리가 회의실에 메아리쳤다. 그의 탐욕과 거짓은 결국 그들 자신을 집어삼켰다. 대우는 스크린을 보았다. 모든 진실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었다. 그녀는 해냈다. 자신을 비웃던 모든 이들 앞에서 그녀는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을 증명했다. 그녀는 최진우 억만장자의 비리를 밝혀냈고 레스토랑 그룹의 해외 진출 전략의 문제점을 세상에 폭로했다. 그녀의 승리는 단순한 한 웨이트리스의 성공을 넘어섰다. 그것은 진실과 지혜가 불의와 탐욕을 압도했음을 보여주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그녀의 눈에 비친 빛은 이제 혼란 속에서 길을 잃은 모든 이들에게 희망의 등대가 될 것이었다. 레스토랑 그룹 본사 회의실에서의 극적인 폭로 이후 김대훈의 삶은 경랑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 새로운 평온을 찾았다. 최진우 억만장자는 모든 권력을 잃고 체포되어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그의 탐욕과 부패는 만천에 드러났고 레스토랑 그룹은 비리 기업으로 낙인 찍혀 사회적 지탄을 받았다. 최 억만장자의 몰락은 대운의 빛나는 지혜와 대비되며 더욱 극적으로 비춰졌다. 대운을 처음부터 신뢰했던 해외 투자자 강민서 교수님은 그녀에게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했다.
그는 최진우 억만장자의 압력으로 다운을 돕지 못했던 지난 날을 후회하며 이제는 다운의 든든한 지원자가 되기로 결심했다. 김대훈 씨,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당신의 능력을 의심하고 당신이 홀로 모든 것을 감당하게 만들었으니 정말 죄송합니다. 당신은 우리 학계와 비즈니스계의 진정한 영웅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와 함께 대운을 향한 진심 어린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강민서 교수님은 대운이 보여준 용기와 통찰력에 깊은 감명을 받았고 그녀의 능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결심했다. 강민서 교수님은 다운에게 레스토랑 그룹의 새로운 CEO 자리를 제안했다. 김대훈 씨, 당신은 레스토랑 그룹의 진정한 문제를 해결했고 그룹의 미래를 보았습니다. 당신의 통찰력과 능력이 이 회사에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제 당신이 레스토랑 그룹의 새로운 미래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의 제안은 단순한 감사의 표시가 아니었다. 그는 다운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았고 그녀에게 그룹의 운명을 맡길 수 있다고 확신했다. 대운은 처음에는 망설였다. 평생 웨이트리스로 살아왔던 자신이 거대 기업의 CEO가 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레스토랑 그룹의 수많은 직원들, 그리고 그녀의 작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떠올렸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자신의 잠재력을 세상에 드러낼 때가 왔음을 직감했다. 강 교수님, 영광입니다. 저에게 이 기회를 주신다면 레스토랑 그룹을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업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단호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김대훈은 레스토랑 그룹의 새로운 CEO가 되었다. 그녀의 취임은 언론에 대서특필되었고 웨이트리스에서 CEO로라는 제목으로 그녀의 이야기는 순식간에 전 국민의 입에 오르내렸다. 그녀의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다. 그녀는 취임 후 가장 먼저 비효율적인 조직 구조를 개편하고 투명한 경영 시스템을 구축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 즉 역사의 흐름과 숨겨진 문화적 연결고리를 읽어내는 능력을 활용하여 그룹의 모든 재무 상태와 해외 진출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비효율적인 사업들을 정리하며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냈다. 그녀의 지휘 아래 레스토랑 그룹은 빠르게 안정을 되찾고 다시 한번 도약하기 시작했다. 대훈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낡은 유니폼을 입고 주문을 받던 시절의 자신을 잊지 않았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늘 낡은 동 목걸이가 놓여 있었다. 그녀는 목걸이를 집어들고 가만히 어루만졌다. 목걸이에서 뿜어져 나오는 희미한 온기는 어머니의 존재를 느끼게 했다. 엄마, 제가 해냈습니다. 엄마가 주신 지혜로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유언인 진실만이 영원하다는 말을 가슴에 새기며 자신의 능력을 오직 선한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하겠다고 다짐했다. 최진우 억만장자를 비호했던 임원들은 대운의 활약과 진실 앞에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했다. 그들은 다운에게 직접 찾아와 사과했고 대운은 그들의 진심을 받아들였다. 그들은 이제 다운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들이 되어 그룹의 재건을 위해 헌신했다. 강민서 교수님은 다운의 가장 든든한 멘토이자 동료가 되어주었다. 그는 다운이 CEO로서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이제 다운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이자 아버지와도 같은 존재가 되어 있었다. 그들은 단순한 비즈니스 관계를 넘어 서로를 깊이 존중하는 관계가 되어 있었다. 대훈아, 너의 지혜는 이제 단순한 지식을 넘어섰어. 사람들의 삶을 더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드는 존재가 되고 있단다. 강민서 교수님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대훈은 미소 지었다.
교수님 덕분이에요. 그리고 엄마가 남겨주신 선물 덕분이고요. 저는 이제 제 힘이 어디서 왔는지 알아요.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할지도요. 그녀의 목걸이는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능력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것은 그녀의 정체성이자 그녀의 사명이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비로소 진정한 평온이 찾아왔다. 그것은 과거의 무지하고 불안했던 평온과는 달랐다. 모든 역경과 편견을 이겨내고 자신의 정체성을 온전히 받아들이며 그 힘을 선한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된 진정한 평화였다. 그녀는 더 이상 가난이나 편견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지혜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 그녀의 삶에 두 번째 봄 다나오라는 이렇게 찬란하게 만개하고 있었다. 5년 후 김대우는 더 이상 평범한 웨이트리스나 신생기업 CEO라는 꼬리표에 갇히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전 세계 고고학 및 문화예술계를 선도하는 거물이자 역사와 지혜의 등대표로 우뚝 섰다. 그녀가 이끄는 레스토랑 그룹은 단순한 음식점을 넘어 각국의 역사와 문화를 탐구하고 보존하는 글로벌 문화 기업으로 성장했으며 혁신적인 접근 방식과 투명한 운영으로 세계적인 찬사를 받았다. 대운의 리더십은 단순히 이윤 추구에만 있지 않았다. 그녀는 음식과 예술을 통해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고 문화적 유산을 보존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으며 모든 경영 결정의 중심에 지속 가능한 가치를 두었다. 대운은 자신의 성공을 개인적인 영광으로만 여기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과 같은 어려움을 겪는 젊은 인재들을 위해 앙크재단, 앙크 파운데이션을 설립했다. 이 재단은 그녀의 목걸이 속 앙크 문양에서 이름을 따온 것으로 고고학 및 역사학 분야의 재능은 있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꿈을 포기해야 하는 학생들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원하고 훼손된 역사 유적지 보존 및 복원 프로젝트에 투자했다. 그녀는 매년 국내외 유수대학과 고고학 포럼에서 초청 강연을 했다. 강단에선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역사는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현재를 비추는 거울이며 미래를 위한 지혜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며 젊은 인재들에게 깊은 영감을 주었다. 그녀의 강연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대운의 어머니가 남긴 낡은 동 목걸이는 이제 더 이상 그녀의 옷 속에 숨겨진 비밀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집무실 책상 위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놓여 있었다. 그녀는 매일 아침 목걸이를 집어들고 잠시 명상하듯 눈을 감았다. 그녀에게 목걸이는 어머니의 가르침과 자신의 초심을 잊지 않게 하는 소중한 존재였다. 그녀의 곁에는 이제 그녀를 신뢰했던 강민서 교수님과 그를 믿고 따랐던 검사가 든든한 조력자로 자리매김했다. 강민서 교수님은 은퇴 후 재단의 명예이사장으로서 대운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했고, 검사는 재단의 법률 고문으로서 대운의 비전을 함께 실현했다. 그들은 단순한 동료를 넘어 서로에게 깊은 신뢰와 존경을 가진 파트너이자 친구가 되어 있었다. 어느 맑은 가을날, 대운은 특별한 자리에 참석하기 위해 고향의 작은 동네로 향했다. 그곳은 그녀가 어릴 적 아르바이트를 하며 역사에 대한 꿈을 키웠던 곳이자 그녀의 어머니가 학생들을 가르쳤던 공부방이 있던 곳이기도 했다. 동네는 다운과 앙크 재단의 후원으로 새롭게 리모델링되어 고대 문명연구센터모라는 이름으로 재개관하게 되었다. 그날은 앙크 재단이 주최하는 고대 문명 탐구 축제가 열리는 날이기도 했다. 행사가 시작되고 대운은 연단에 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따뜻한 진심과 강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5년 전, 저는 이곳에서 저의 모든 것을 잃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의 내면에 숨겨진 지혜의 빛과 어머니의 유언 덕분에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앙크 재단은 모든 사람이 역사를 통해 지혜를 얻고 문화유산을 통해 인류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그녀의 연설에 참석자들은 뜨거운 박수갈채를 보냈다. 고고학도들과 지역 주민들, 그리고 재단 후원자들의 얼굴에는 감동과 함께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했다. 태우는 연설을 마치고 단상에서 내려와 자신을 향해 환하게 미소 짓는 아이들을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그녀는 또한 축제에 참여한 어린 고고학 꿈나무들에게 직접 유물 모형을 선물하며 그들의 꿈을 응원했다. 마지막 이미지의 진력. 태우는 고대문명연구센터의 옥상 정원에 홀로 서 있었다. 창밖으로는 해맑게 유물 복원에 열중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보였고 멀리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씩 켜지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목에 걸린 동 목걸이를 조용히 바라보았다. 목걸이에서 뿜어져 나오는 앙크 문양은 달빛을 받아 더욱 영롱하게 빛났다. 그녀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더 이상 과거의 초라함이나 고독이 아닌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진정한 자신을 찾은 사람의 평온하고 확신에 찬 미소였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웨이트리스가 아니었다. 그녀는 지혜와 통찰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킨 리더이자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선사하는 존재였다. 한 줄기 따뜻한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스쳤다. 마치 어머니의 영혼이 그녀의 곁에서 조용히 미소 짓고 있는 듯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었다. 그것은 역사와 지혜가 만들어낼 끝없이 펼쳐질 아름다운 두 번째 봄마라의 시작이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한 평범한 여성이 자신의 숨겨진 재능과 지혜를 발견하고 불의한 권력에 맞서 싸우며 세상에 공정함과 희망을 선사하는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마주하는 시련이 우리 안에 잠재된 가장 큰 힘을 깨우는 촉매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김대훈의 이야기가 잘 보여주었죠.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감상을 남겨주세요. 김대훈 CEO에게 어떤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싶으신가요? 혹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정한 지혜는 어떤 모습일지 상상력을 발휘하여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다음번에는 또 어떤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올지 기대해 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어둠이 짙게 깔린 서울의 번화가. 강남. 수많은 빌딩들이 뿜어내는 현란한 불빛 아래 낡고 초라한 옥탑방에 김대훈 킴다운 은 홀로 앉아 있었다. 25살에 그녀는 겉모습은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해진 청바지와 티셔츠, 그리고 언제나 단정하게 묶은 머리카락은 그녀를 수수하고 평범하게 보이게 했다. 그녀는 언제나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려 노력했고 그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조용하고 존재감 없는 아이로 비춰지곤 했다. 그녀가 사는 작은 옥탑방에는 차가운 공기가 감돌았고 벽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만이 그녀의 고독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그녀는 홀로 식어버린 라면을 먹으며 창밖을 응시했다. 밤늦도록 불밝힌 도시의 빌딩들은 화려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늘 어딘가 슬픔을 머금고 있었다.